이토준지의 기괴한 아미가라 단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 지역의 산악지대를 진원지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여 주변 도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얼마 후 근처의 산의 경사면에 커다란 단층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남성이 그 단층을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남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말을 겁니다. 남자의 이름은 오아키, 여자의 이름은 요시다입니다. 둘 다 단층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고 요시다는 그 단층을 TV로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 보러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단층을 보러 온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이 단층을 주목하고 있으며 대자연의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단층 근처에 온 듯 보입니다. 오아키와 요시다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봅니다. 단층에는 사람 모습을 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단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람 모습의 구멍을 신기해하며 오아키는 이곳이 지진 전에는 동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의 조사반들이 이 구멍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조사해보고 있습니다. 30m의 내시경으로는 끝이 알 수 없다는 이 터널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커브를 그리며 어느 곳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교수의 말로는 이런 형태가 저절로 생기기는 힘들고 누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딱딱한 안반에 완벽하게 사람 모양으로 뚫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터널의 존재가 숨겨져 있었다는 건데 교수는 도대체 먼 옛날에 무슨 목적으로 이 터널을 만들었을지가 의문입니다. 요시다는 단층 근처에 가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요시다에게 뭘 찾는 거냐고 물어보자 TV로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TV를 보고 그 구멍을 찾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구멍은 TV 화면에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려고 왔어. 하지만 실제로 아분이 구멍이 너무 많아서 어딨는지. 특이한 구멍이 있었던 것일까? 오아키는 요시다에게 어떤 구멍인지 물어봅니다. 그 구멍은 내 체형과 흡사했어. 정말 똑같았어. 아니, 그 이상이야. 그 구멍은 내 실루엣이었어. 내 몸에 맞춰 파놓은 구멍이 틀림없어. 오아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구멍은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똑같은 체형이 있을 수가 없다며 신경과민이라고 말합니다. 신경과민이 아니야. 내 모습이라는 느낌이 강렬했다고. 괜한 말이 아니야. 요시다의 큰 목소리에 그걸 듣고 말을 거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며 자신의 터널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 온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구멍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신의 구멍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멍이 자신의 터널이라며 당당히 말하는 남자. 오아키는 불신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옷을 벗으며 자신의 구멍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장난인 줄 알았지만 구멍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자신을 위해 만든 터널처럼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말릴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그저 당황해야 할 뿐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조사팀들도 내시경으로 그 사람이 들어간 곳을 탐색해보지만 30m 이상 들어간 건지 모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체구가 작은 구급대원이 들어가 보려고 해보지만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멍인지 들어갈 수가 없었고 구급대원조차도 5m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그 남자는 밤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아키는 단층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악몽을 꿉니다. 수백 미터나 되는 구멍 속에서 그 남자는 꿈쩍도 못하고 구멍 속에 끼어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안의 구멍은 틀어져 버려서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다시 뒤로 갈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오아키는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꿈에서 깨어나고 아침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밖에는 일찍 일어난 요시다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남자는 구멍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요시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오아키에게 자신과 함께 어디를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시다는 자신의 구멍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체형과 똑같은 그 구멍을 보는 요시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터널을 찾으러 왔지만 그 터널을 보고는 무서워하는 요시다. 오아키는 그런 요시다에게 우연이라며 진정시켜보지만 요시다는 진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구멍이라며 자신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꼼짝 못할 거라는 오아키가 꿈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사이에 단층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몰렸고 그걸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도 보입니다. 그때 어제와 같이 옷을 벗고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자 구급대원이 서둘러 그 사람을 막아보지만 이건 내 구멍이에요.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구멍이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구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도 남자는 자신의 구멍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아무런 어려움 없이 빨려 들어가듯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남자를 시작으로 주위에 자신의 구멍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구멍 속에 들어가려는 걸 막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시다는 정신 이상 상태가 보입니다. 동굴이 자신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다며 두려워합니다. 요시다는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갔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구멍이라는 것은 알아차렸지만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불안해하는 요시다를 위해 오아키는 그 구멍을 바위로 막아주려고 합니다. 결국 오아키는 요시다 구멍을 바위로 다 막아버렸고 그것을 본 요시다는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입니다. 다시 밤이 되었고 요시다는 진정이 안 되는지 오아키와 같이 있습니다. 요시다는 아직도 무서움에 떨고 있었고 자신은 항상 외톨이였다고 말합니다. 오아키는 구멍 속은 완전히 고독이다 보니 요시다가 저 구멍을 무서워하는 건 그 고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며 작업성 멘트를 계속 치는 오아키. 다정한 오아키 때문인지 구멍에 대한 무서움 때문인지 그 둘은 텐트 안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잠이 든 오아키는 또 꿈을 꿉니다. 꿈속에 나는 죄인이 되어 고문을 받으려던 참이었다. 고문이라 해도 그건 처형이나 마찬가지였다. 거긴 지금까지 처형된 죄인들의 터널이 무수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고대인은 죄인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는 구멍을 파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난 이제 이 구멍에 들어갈 것이다. 상상 이상의 폐쇄감. 하지만 나는 전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면의 표면은 후퇴하려 하면 마찰이 생겨 깎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만 자연스럽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이상하게도 목이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끔찍하게도 이 터널은 목 부분이 서서히 길어지게 되어 있어서 전진함에 따라 목이 늘어나 결국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아니, 목만이 아니라 팔, 다리, 몸통, 이 모든 것이 기묘한 방향으로 서서히 변형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때 악몽에서 깨어난 오아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오아키는 옆에 요시다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한밤중인데 요시다가 안 보이자 걱정이 돼서 찾으러 가는 오아키. 근처에 요시다가 보이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시다의 구멍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오아키가 막아둔 돌멩이는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다는 자신의 구멍 속에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으로 구멍을 비추며 요시다를 불러보지만 그곳은 조용하였고 깊은 어둠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구멍을 요시다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오아키. 힘이 빠진 오아키는 요시다 구멍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손전등을 놓치게 되고 오아키의 손전등이 비친 그곳에는 눈에 익는 터널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고 바로 알아차린 그 터널은 오아키 자신의 체형과 똑같은 터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아키는 고민도 없이 바로 그 터널로 들어갑니다. 사건이 생긴 몇 달 뒤 지진으로 인해 산 반대쪽에도 단층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단층을 보고 교수는 이것도 이번에 생긴 게 틀림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과 다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저 아주 가느다란 구멍들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반대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여 안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안에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생물이 있었고 더구나 아주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괴한 아미가라 단층이 끝이 났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공포의 물고기 2권 뒤에 있는 부록 같은 스토리인데 제가 본 이토준지 시리즈에서 제일 인상 깊은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토준지 스토리는 그저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내용들이었다면 이 아미가라 단층은 현실에서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서도 상상하게 되는 것이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내가 만약 저런 동굴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끔찍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다 보니 그 부분이 특히나 상상이 되어 더욱 싫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동굴이 갇혀 계속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이토준지가 너무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고 정말 이토준지는 천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